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처음 불이 난 차량은 벤츠의 전기차 EQE 350 플러스 모델이었습니다. 탑재된 배터리가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 제품으로 알려졌다가 세계 10위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로 확인되는 혼선을 빚었습니다. 경쟁 관계 등을 이유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던 벤츠가 화재 발생 12일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는 데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 BMW 등이 잇따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수 전기차의 배터리셀 공급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불이 난 EQE 350 플러스를 비롯해 벤츠 5개 모델이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차량은 국내에 5,500여 대가 운행 중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2억 원 넘는 마이바흐 전기차를 포함한 8개 모델이 CATL 배터리를 장착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모델은 3개뿐이었습니다. 벤츠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기차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벤츠는 인천 화재와 관련해 인도적 차원에서 45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사고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고 특별 무상 점검을 실시할 것을 자동차 회사들에 권고했습니다.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은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김치덕입니다. 벤츠 코리아가 자사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벤츠 코리아는 중형급인 EQE 350 플러스 모델과 최고급 라인 EQS 350 모델 등 모두 5종의 차종에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자사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배터리를 포함한 차량 부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요구하며 불안이 잦아들지 않자 배터리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기아와 BMW 코리아는 자사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는데 이 같은 흐름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 업계가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섰지만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커져 전기차 계약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구매 할인을 확대하거나 예정에 없던 프로모션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이 20%가 넘는 수입차 모델 30개 가운데 22종이 전기차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 회의를 열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를 포함해 다음 달 발표할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의 기틀을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뉴브 사탐 시간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공포증,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면서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이유가 뭔지, 전기차를 더 안전하게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 또 SBS 신정원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 기자. 네. 지난주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당했는데 현장에 직접 다녀왔죠? 네, 맞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제 어제 찾아갔는데 이상학 영상 취재 기자랑 같이 갔습니다. 이때가 낮 기온이 32도가 넘어서 굉장히 푹푹 찌는 날씨였는데요.
사실 굉장한 불편함이 많아 보였습니다. 지금 영상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같이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지금 그 아파트 단지 들어가기 전에 초입 그 입구입니다.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들이 아예 갓길에 다 줄지어서 세워놓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재 피해를 입은 차량들을 계속 이 견인차들 또는 트럭으로 계속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하까지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은 영상으로 보시죠. 네, 여기가 불이 났던 지하 1층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입니다. 지금 바닥을 보시면요. 여기가 원래 검정색 바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잿가루입니다. 지금 여전히 이렇게 검은색 잿가루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출입이 좀 제한적이어서 가까이는 갈 수가 없는데요. 이게 영상을 통해서는 잘 전해지진 않겠는데 지금 굉장히 매캐한 그 화재 연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평소 같았으면 모든 차량들로 가득 찼을 지하 주차장인데 지금 일부 이제 화재에서 대피하지 못한 차량들만 일부 남아 있고요. 복구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 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재 당시에 1,5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이 주차장이요. 시동 좀 걸리나 보고 될 수 있으면 빼거나 아니면 견인차가 지금 못 들어온다고 답변을 어제 받았어가지고. 자, 신 기자, 이 전기차 화재, 단 한 대 화재 때문에 지금 당시 480가구가 단전단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해 복구는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이 불이 나면서 수도관이 손상됐기 때문에 일단 1,500세대 넘게 단수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날에는 하루에 2번 정도 씻고 싶을 정도로 샤워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데 그렇죠. 다행히 화요일 오후 4시쯤엔 수도관을 복구해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온수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았고요. 다만 한개동은 여전히 단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도 끊겼었는데 어제부터 일부 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생수병을 그대로 짊어지고 이제 아이고. 아파트를 다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쯤에 전기가 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현장에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물이 나온다 해도 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직 온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이 힘드네요. 손바닥 쓸맥이 분진이 묻어나올 정도로 심했고 제 가구나 뭐 이런 데 다 묻어 있어요. 옷이나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전문제 때문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아직 판단이 잘 안 돼서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죠. 집이 제일 좋죠. 근데 뭐 아직도 이 무더위 속에서 집에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신 겁니까? 정말 힘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 근처에 뭐 중학교나 주민센터 등등의 피난처가 10곳 정도 마련이 됐는데 직접 가봤더니 낮에는 좀 비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낮에는 사실 처리할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뭐 피해와 관련해서 서류를 떼셔야 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직접 찾아서 이제 피해 상황을 점검하셔야 돼서 낮에는 거의 비어 있다고 하고 밤이 되면 이재민 텐트가 이제 속속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전기차 업체 측 입장이 나왔나요, 혹시? 일단 차량 피해만 보더라도요. 이제 그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방당국이 확인한 피해 차량은 모두 140여 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소된 차량만 이제 모두 탄 차량만 72대인데 일단 보상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제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얘기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은 없고요. 일단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별도로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이제 차량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이제 급한 대로 이제 내가 차를 써야 되니까 이제 직접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자차 보험 가입돼 있을 때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관련해서 핵심은 화재 원인인데 어쨌든 이제 화재 차량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차주의 보험사에서 이제 보상 책임이 있을 텐데 만약에 뭐 자동차나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이제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전액 보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뭐 피해가 100억도 더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소송으로도 아마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학근 교수님. 네. 이 불이 난 전기차, 뭐 어차피 다 알려진 얘기니까 브랜드를 열겠습니다. 벤츠입니다. 네. 가장 최고급 외제차로 여겨지는 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를 차주인이 운전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충전도 아니고 그냥 사흘째 세워놓던 상황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불이 났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그 현상 영상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연기가 올라오면서 불이 일어나고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검은 연기가 온 것으로 봐서는 네. 이제 배터리 내부의 쇼트로 보여져요. 쇼트라는 것은 서로 이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서로 이렇게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쇼트 내지는 네. 이제 단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화재 영상을 보면 배터리 내부의 쇼트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끄는데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좀 걸렸었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일 동안 주차를 시켜놨는데 화재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체가 들어가 있는 배터리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폭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내부에 리튬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전압도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데 손상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그냥 3일 동안 주차해 놓았다고 그래서 아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최근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2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모두 주차 중에 발생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화면들을 보면 이 불이 자동차 하단에서 시작을 하는데 불꽃이나 연기 같은 상태는 좀 달라요. 둘 다 배터리에서 발생한 거라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양상이 좀 틀린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청라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는 배터리 내부의 쇼트에 의한 화재로 보여지고요. 네. 소리도 일어나고 불꽃도 이제 연기도 일어났는데 그 또 하는 차의 전기차 같은 네. 경우는 밑바닥에서 지금 불만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고전압 배선의 어떤 쇼트로 보여져요. 배터리 내부의 어떤 불량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걸 연결해주는 앞에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ICCU라고 하는 그런 부품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충전기를 연결해서 배터리 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부품의 어떤 불량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기차, 이 배터리가 거의 뭐 차값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가장 중요한 부품 아닙니까?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아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 텐데 왜 이렇게 배터리 사고가 화재가 나는 걸까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셀이 네. 굉장히 적게 만들어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이걸 크게 만드는 경우에는 차량에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지니까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이 여기 한 셀을 구성을 하는데 네. 이걸 여러 장을 붙여서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 전압을 높여야지만 그렇죠. 전류를 좀 적게 쓰고 장거리 오랫동안 멀리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밀도를 고밀도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학작용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막을 뚫고 이런 쇼트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원인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차 화재가 생겼을 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충돌이던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화재 그러면 대부분이 뭐 배터리가 쇼트가 일어나서 배터리에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고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외부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에 이제 불이 붙어서 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배터리가 사실 이제 한 20% 정도가 전체 전기차 사고의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이번에 이 전기차 화재 사건만 하더라도 지하에서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에 관련된 그 어떤 제조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음극재, 양극재에 따른 어떤 그 화학작용에 의한 내부 쇼트 이런 네. 것들이 사실 고전압 배터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소리도 나고 네. 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그 충분한 기술력도 좀 탄탄해야지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청라지구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던 벤츠 승용차에 탑재됐던 배터리, 자, 중국산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우려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이 글로벌 그 회사가 그 파라시스라는 회사인데 보통 한 글로벌 순위로 보면 매출 순위로 보면 한
8위 정도, 8위에서 한 10위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NCM 배터리를 이번에 적용을 해서 벤츠에다 적용을 했었는데,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라고 하는 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공급해서 차량에다 장착을 하는데, 이 NCM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개발한 그런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조상의 어떤 결함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인천 서구의 한 공업사. 2차 현장 감식을 위해 옮겨진 불탄 전기차의 잔해가 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잔해 등 내부 부품들이 지게차에 올려집니다. 오늘 제대로 감식을 다 했어요. 세밀하게 각종 정보 입수라든지 부품이 일부 남아있는 것들은 다 회수를 해서 국과수로. 이번 화재가 왜 났는지, 배터리가 원인인지 등은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불난 전기차는 벤츠의 EQE 350 모델로 중국 업체인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해당 전기차 모델은 재작년부터 국내 시판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해당 모델은 국내에서 그동안 2,600여 대가 판매됐다며 모두 똑같이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셀은 외부로부터 공급받지만 조립 등의 절차는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조사가 이를 보증한다며 원칙적으로 부품 공급사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전기차 소비자들 사이에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제조사가 주행거리 인증을 받을 때 배터리 정보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올해 1월부터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들어 인증받은 전기차 모델 수십 종 가운데선 해당 전기차 모델만이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장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규정 강화 이전 전기차들의 배터리 정보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전기차를 소유한 사람들조차 자기 차의 배터리 셀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살 때는 그런 거 모르고 샀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이 중국의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건 알고 있고 궁금하긴 합니다.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직후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 CATL 제품으로 알려졌다가 중국 파라시스 제품으로 확인되는 혼선을 빚은 것도 완성차 회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2, 3만 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들의 제작사를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인 겁니다. 공급사들이 너무 다양하고 이 공급사를 저희가 한 공급사를 계속 쓰고 있지는 않고 이제 비딩을 통해서 구매가 계속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이제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는.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자동차 원가의 40% 안팎을 차지한 데다 이번 화재처럼 큰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음식도 어디산인지 중국산인지 어디 건지 다 썼는데 제일 중요한 배터리를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부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부품 공급사 자체가 일종의 영업기밀일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의무화한 경우는 드물어 통상 문제로 비하할 수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3일 자동차 회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배터리 안정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